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그 시기한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시간엔 특별한 멘트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요. 제목: 우리 아빠 쥐뿔도 없던 총각 시절에 당신 딸내미 저한테 주십시오 했다가 우리 외할아버지한테 총 맞고 숨질 뻔했던 이야기. 원제: 우리 아빠 결혼 허락 받다가 외할아버지한테 총 맞고 죽을 뻔했어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아빠가 아직 총각일 때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결혼 허락 받으러 갔다가 대실패를 하고 이후 엄마랑 몰래 야반 도주했다가 들켜가지고 분노한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총 맞을 뻔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이게 절대 웃을 일은 아닌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웃음이 나요. 여하튼 당신이 반대를 했던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일단 아빠 생긴 게 할아버지 마음에 안 든다 하셨고요. 대놓고 제비족같이 생겼다고 엄청 싫어하셨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또 양쪽 집안 차이가 너무 심했던 거, 그게 제일 큰 이유였죠. 여기서 잠깐 그 당시 상황을 설명 좀 드리자면, 일단 엄마네 집안, 그러니까 저희 외갓집이죠. 당시 기준으로 저희 외할아버지는 경희대학교 출신 경제학과 박사, 또 당시에 신협은행 땡땡지점 이사장으로 계셨어요. 또 외할머니는 이대를 졸업하셨고 학과는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당시 엄청 큰 한옥집으로 된 한식당을 경영하셨죠. 또 엄마는 전문대 나왔고 학과 모르겠어요. 당시 9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또 외삼촌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희 아빠네 집안, 즉 저희 친가죠. 할아버지 무학력자,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할머니 역시나 무학력, 그 당시 농부였어요. 논이랑 과수원 같은 거. 또 아빠는 중졸이고 고등학교 중퇴입니다. 당시 농부였어요. 소를 몇 마리 키우셨죠. 큰아빠는 고졸이고 그때 읍내 노래방 사장님이었습니다. 또 둘째 삼촌은 고졸이고 당시 할머니랑 같이 과수원을 운영했고요. 막내 삼촌은 충남대학 공공학과 당시 대학생이었죠. 참고로 저희 엄마랑 아빠는 성인이 된 이후에 만난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강원도 산골짜기에 있는 중학교 시절부터 사귀기 시작을 했고 이후로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으며 엄마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계속 연애를 하고 있었던 거죠. 10년 넘게. 그러다가 1989년 드디어 아빠랑 엄마가 의기투합을 했고 처음으로 저희 외갓집에 인사,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요. 다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때 저희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엄청난 반대를 하셨습니다. 특히 외할아버지의 경우 대분노를 하셨죠. 어디 감히 거지같은 제비족 놈이 내 딸을 넘보는 거야? 이러면서 인사를 온 첫날부터 빗자루로 두들겨 패셨다고 합니다. 또 그걸 말리는 과정에서 엄마가 더 많이 맞았대요. 너도 죽어! 여하튼 그랬죠. 호기롭게 왔다가 어마어마한 결혼 반대가 터졌고 거기에 이게 수그러들지도 않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엄마 아빠는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요. 그러다가 약 2년 뒤 1991년 어느 날 엄마의 제안으로 이 두 사람은 몰래 안산으로 야반 도주를 합니다. 도망을 간 거죠. 그리고 그 후로 한 4, 5개월 정도는 나름 잘 지냈다고 합니다. 꽁냥꽁냥 행복하게. 하지만 당신들의 그런 행복도 잠시, 결국 저희 외할아버지가 오랜 노력 끝에 엄마랑 아빠가 안산에 숨어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 저희 아빠가 소를 팔기 위해서 잠시 집에 왔었는데 외할아버지가 그 근처에서 잠복 숨어 있다가 그걸 발견한 거죠. 이후 아빠를 몰래 미행해서 두 사람의 을니처를 알아내게 된 겁니다. 여하튼 거기까지 모든 걸 다 확인한 저희 외할아버지는 다시 돌아와가지고 평소 경찰서, 파출소였나? 아무튼 거기에 맡겨놓은 엽총을 까치 사냥한다는 핑계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차를 몰아 다시 안산으로 쳐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총기류는 경찰서 파출소에 등록을 하고 보관을 하죠. 그래가지고 사냥할 때는 다시 이제 그걸 받아와가지고 사냥하고. 그리고 엽총이 뭐냐면은 그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그 외에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접시 같은 거 날아다니고 이래가지고 팡팡팡 쏘는 그 장총 있죠. 큰 총. 예, 그런 겁니다. 사냥용 총. 막 멧돼지 잡고 하는 거. 사람도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막 그런 뉴스 가끔 나오잖아. 멧돼지인 줄 알고 쐈는데 사람이더라. 죽었다. 이런 뉴스. 그런 총입니다. 참고로 이 엽총은 저하고도 인연이 참 많은 총입니다. 어릴 때 저희 외할아버지가 주말에 까치 사냥을 나가면 쫄래쫄래 따라가서 총 쏘시는 거 구경했죠. 박력 넘쳐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총은 이제 없고요. 탄약이 없는 탄띠라고 하나? 뭐 그런 물건들만 외갓집 안방에 먼지가 쌓인 채 보관 중이에요. 각설하고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안산에 도착을 한 저희 외할아버지는 내가 오늘 이 새끼를 반드시 죽이리라! 라는 다짐을 한 3번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그렇게 아빠가 계신 쪽방의 문을 발로 뻥 걷어차고 그대로 돌진 및 난입. 이후 바닥에 앉아있던 저희 아빠를 향해 총구를 겨누면서 야 이 제비족 같은 새끼야!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딱 이렇게 위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엄마는 외출 중이라 그 자리에 없었고 아빠 혼자 소판동 깔아놓고 계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인어른이 쳐들어와가지고 다짜고짜 총을 겨누니까 얼마나 놀래고 무서웠겠어요. 당연히 완전 기겁하고 혼비백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자세로 덜덜 떨어가며 양손을 들어 올린 채 아버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이러면서 싹싹 빌었고 그러자 여기서 더 분노한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런 미친놈을 만나! 마! 내가 웬 이놈 아버지야! 라고 소리치며 총으로 아빠를 개패듯 팼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이런 당신의 그 거대한 분노를 단숨에 잠재우는 저희 아빠의 강력한 한마디 어르신! 어르신! 진정하십시오! 꽁꽁이 임신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당시 엄마 뱃속에 제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이성을 되찾았고 아빠를 향한 무자비 구타를 멈추게 됐습니다. 하여 이때부터 이 두 사람의 개살벌한 대화가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일단 구타는 멈췄지만 총구는 계속 겨누고 있었대요. 이 새끼! 그래! 우리 꽁꽁이가 지금 임신을 했다고! 그게 정말이냐? 예. 이제 한 10주 넘어갑니다 어르신. 그래서 니놈은 앞으로 뭘 어쩔 거요? 똑바로 대답해라. 안 그러면 진짜 쏜다 이 새끼. 예. 그러니까 어르신 제가 지금은 비록 규모가 작은 축산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도 제 소유의 땅이랑 산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나중에 꽁꽁이한테 연 1억 아니 2억 이상은 충분히 벌어다 줄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이야 고생을 좀 하겠지만 믿어주십시오.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어르신. 라는 말을 하면서 아빠는 계속 결혼 허락을 구했고 그렇게 결국 저희 외할아버지는 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하시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엄마의 임신이 아니었다면 그랬다면 저희 아빠는 정말로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여하튼 이후 그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바로 그 다음 해 봄에 큰딸인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 현재 상황 아빠 빚 10억 넘어가고요. 집, 땅, 산 전부 다 경매 넘어갔습니다. 소도 없어요. 또 엄마랑 아빠 별거 중인데 엄청 오래됐죠. 그렇게 엄마랑 저랑 동생은 외갓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저희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아무래도 내가 그때 방아쇠를 당겼어야 했다. 그랬으면 나는 잡혀가 죽어도 우리 딸내미 꽁꽁이 네 인생은 아빠가 구해줬을 텐데. 어이구. 이런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셨고 엄마는 죄송하다며 폭풍 오열하셨죠. 결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자. 그러면 살 수는 있다. 댓글 1번.
그 시절에 많이 배운 어른이 옳은 판단을 하셨던 건데 역시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결국엔 허락을 하셨군요. 그렇게 아빠는 천추의 한을 남기게 됐고 자식 새끼는 지발로 지옥 불구덩이를 파고 들어간 그런 거지 같은 꼬라지가 돼버렸구만. 에이그. 2번. 그래, 그때 총을 맞았으면 서로가 편했을 텐데. 3번. 마가새를 당길까 말까 하는 순간엔 당겨라. 메모하겠습니다. 4번. 헐, 이게 뭐야? 반전에 또 반전이네. 당연히 해피엔딩일 줄 알았는데 개피엔딩이었어. 그나저나 쓰니 외할아버지의 저 한 이거 어쩔 거야? 어쩜 좋아? 5번. 와, 쓰니 아빠 뻥카 질이네요. 미친 거요. 덜덜덜덜. 6번. 그렇죠. 부모님이 뜯어말리는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잘 사는 부부도 덜어 있긴 하지만 확률적으로 이거 5%도 안 돼요. 대부분 개 망하더라고. 인생 조져. 그러면서 저기 쓰니 엄마처럼 죄송하다며 울고불고 하죠.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고. 7번. 하긴 모두가 대학을 나온 집안에 부유하기까지 한데 중졸에 속 키우는 사위가 성에 찰 리가 있나. 그러니까 총으로 쏴 죽이려고 하는 거지. 8번. 와, 근데 외할아버지 선견지면 개질인다. 덜덜덜덜. 참 웃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건 진짜.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저래가지고 나중엔 잘 살았구나. 근데 현실은 동화가 아니거든.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아유, 외할아버지 불쌍해서 어쩌냐. 아유, 감사합니다.